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물체에 작용을 하였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아래에 있는 상황들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황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알아봅시다.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속도 그대로 운동한다는 것이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위에 있는 이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 어떤 물체가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 지금 이 그림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m/s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1m/s라는 것은 1초 동안 1m만큼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물체는 1m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1m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와 있을 거고요. 또 시간이 1초가 지나서 물체의 사진을 또 찍어보면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1m만큼 물체가 이동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물체의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 거리가 동일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이 그래프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자, 제일 처음에 물리학은 물체가 처음에 어디 있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물체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림상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를 기준점 0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 1m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1이 되고요. 기준점으로부터 2m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이동 거리가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1초, 요 한 칸을 1초라고 하자.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요 한 칸을 1m라고 할게. 1m, 2m, 3m, 4m. 그러면 자, 요 옆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처음에 물체는 0초라는 시간일 때 0초일 때 0의 위치에 있었죠. 0의 위치에 있었는데 시간이 1초 지나니까 처음 위치로부터 1m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위치하고요. 또 1초가 시간이 지나서 물체의 위치를 보니까 또 2m라는 위치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표시하진 않았지만 다음 물체의 위치를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3m, 4m, 5m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네들을 쭉 연결시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값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오른쪽은 선생님이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자, 등속이라는 단어에서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죠.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는 지금 1m/s라는 속도로 동일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3초가 됐든 4초가 됐든 물체의 속도는 1m/s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점을 찍어 보면 1초일 때 1m/s, 2초일 때 2m/s, 3초일 때 1, 4초일 때 1, 5초일 때 1. 그럼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은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체의 속도가 0이겠죠. 처음에는 물체의 속도가 0인데 자유낙하라는 것은 아까 위의 상황과는 다르게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합니다.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만이 작용하여 물체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질량에다가 만약에 1kg짜리 물체를 한다면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9.8N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죠.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나눠준 값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9.8 m/s 제곱입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말의 의미는 1초 동안 물체의 속도가 9.8씩 빨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9.8씩 빨라진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는데 시간이 1초 지났어요. 자, 0초일 때입니다. 0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0이었는데 1초 지나면 물체의 속도가 9.8만큼 더 빨라지는 거죠. 9.8만큼 더 빨라져요. 그러면 여기 표시해주면 되겠죠. 9.8. 자, 그러면 시간이 2초가 됐어. 그러면 물체의 속도는 9.8만큼 더 빨라지는 거니까 9.8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19.6입니다. 자, 시간이 3초가 되면 물체의 속도는 9.8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9.4입니다. 29.4. 그래서 요것을 옆에 그래프에 한번 표시해 볼게. 우선 선생님이 먼저 요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 볼게. 근데 9.8, 19.6, 29.4 얘를 그래프에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물리학의 문제에서는 9.8이나 10이나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9.8이라는 숫자 대신에 10이라는 숫자로 많이 씁니다. 약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약 20, 얘는 약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한번 표시해 볼게. 시간이 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0,0에다가 점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1초만큼 지났을 때 물체의 속도는 10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한 칸을 10이라고 할게요. Y축에 한 칸은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점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20, 10, 20. 자, 3초일 때는 30, 4초일 때는 40. 점 쭉쭉쭉쭉 찍어 나가면 되겠죠. 30, 40. 요렇게 쭉 연장을 하시게 되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상황일 때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볼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여기에 알아야 되는데 아까 상황보다는 이동거리를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죠. 아까 위의 상황보다는 이동거리 알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위의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의 비밀 한 가지를 좀 풀고 가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거속시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이동거리는 물체의 속도에 시간을 곱한 값을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동거리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속도랑 시간의 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금 속도가 y축에 해당을 하고요. 시간이 x축에 해당을 하니까 y축과 x축을 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면적을 의미하게 되겠죠. 면적.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의미해서요. 자, 여기에 요 한 칸이 지금 1초 동안 1m/s로 이동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을 하시면은 1m가 나오겠죠. 그러면 4초라는 시간 동안에는 4m만큼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옆에 한번 볼게. 자, 1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 이동 거리는 1m. 4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 이동 거리는 4m. 오, 점이 정확하게 잘 찍혀 있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밑에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면적을 구해야지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0초부터 1초 동안 물체의 면적은 요 작은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을 합니다. 요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가로가 1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이고요. 그러면은 면적이 5가 되겠죠. 5m. 그러면 점을 찍어 봅시다. 자, 점을 한 칸을 여기를 5m라고 할게요. 한 칸은 5m, 뭐 두 칸을 10m, 세 칸을 15m, 네 칸을 20m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다 표시할 수 있겠죠? 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는 0,0에 있었는데 시간이 1초만큼 지나면 물체가 5m 위치에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찍어 볼게. 그러면 2초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2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초부터 2초라는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물체가 총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면은 요게 검은 색깔로 표시한 삼각형이고요. 검은 색깔 삼각형은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20이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20m입니다. 점을 찍으면은 2,20에다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한번 볼게. 0부터 3초 동안에는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30인 삼각형이고 계산해주면은 4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을 찍으면 자, 25, 30, 35, 40, 45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들을 쭉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였던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수업이 점점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진도가 좀 느립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은 물체가 지금 물체를 요런 언덕에서 던진 겁니다. 이렇게 물체가 언덕 위에 놓여 있고 요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요 물체를 뭐 일정한 속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 일정한 속도로 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언덕에서 이제 언덕을 만나면은 언덕 위에서 모두 운동하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운동인데 요거를 우리가 수평으로 투사한 물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평으로 투사한 물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보면 가로 방향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으로는 뭐 물체 내에 작용하는 중력은 항상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을 하니까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그럼 힘이 없으면 속도가 안 변하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운동을 뭐라 불러요? 위에서 공부했던 등속 직선 운동이라 불러요. 속도가 안 변하니까요. 자, 수직 방향에 대해서 볼게.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물체에 뭐가 작용하냐면은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해요. 그러면 중력만 작용하니까 속도가 변하죠.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근데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지죠. 1초에 9씩, 1초에 9.8씩 빨라져요. 9.8씩 빨라지고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위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수평으로 투사한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것을 위에 있는 개념들만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뉴턴의 대포와 뉴턴의 사과인데요.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흔히 여러분들이 뉴턴 하면 이제 사과만 머릿속에 떠올리거든요. 이제 이 사과가 지금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림을 나타내는데, 사실 뉴턴은 사과가 머리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중력을 알아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사과도 보고 달도 봤어요. 사과도 보고 달도 같이 봤습니다.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과는 떨어진다. 어떤 물체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떨어진다. 근데 공중에 떠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는가입니다. 이게 의문이었어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에 다 통용이 되려면은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달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달이. 그래서 뉴턴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원인을 옆에 있는 뉴턴의 대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뉴턴이 가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 실험이에요.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대포에다가 포탄을 넣고 포탄을 쏘게 되면 포탄이 이렇게 위에서 공부했었던 수평으로 투사하는 물체의 운동처럼 쭉 가다가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대포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서 좀 더 멀리까지 물체를 날릴 수 있게 된다면 물체가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포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서 이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면 이 포탄은 떨어지지 않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머리를 탁 쳐야 되는데, 달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달도 이제 사과처럼 달이라는 것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를 이 달이라는 것도 이제 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달이 만약에 속도가 느리다면 이 포탄처럼 지구에 이렇게 땅에 부딪히는 운동을 할 텐데, 달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고 달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의 궤도를 떨어지지 않고 공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턴이 생각했던 사과와 달 그리고 대포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지상세계의 운동, 물체라는 것은 그 땅으로 떨어진다. 근데 천상에 있는 별들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구상의 운동과 천체의 운동 두 개의 다른 개념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다른 개념 두 개를 하나의 운동으로 통합시키고 이 개념들을 미적분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면서 과거에 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의 역할이 그 천문의 계기일식이나 계기월식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또 왕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들을 통해서 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끔 만들어주게 해준 거죠. 계산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턴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시대가 많이 변하죠. 신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사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뉴턴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을 들고 왔다. 뉴턴이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수업이 굉장히 길었지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